자, 이제 들립니까? 다시 할게요. 1번부터. 자, 1번 풀이는 아마 여러분이 봤을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들립니까? 1번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1번부터 틀리면은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1번부터 틀리면 안 된다. 자, 2번 문제 포인트는 흑군 삼로가 포인트고, 그다음에 무천이 포인트니까 동해. 1번을 내가 어떻게 삼아, 내가 1번을 어떻게 마한인지 알았냐면은 그 소도, 소도 보고 알았고, 2번에 보면은 민며느리제 요거 나오면은 뭐겠어요? 옥저죠, 옥저. 3번 책화 나오네요. 책화 나왔으니까 이건 동해. 그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이게 3번에 3번. 4번에 보면은 제가회의 나오면은 고구려. 5번 사출도 나오면은 부여. 그래서 정답은 2번. 1번, 2번 틀리면 안 됩니다. 자, 2번은 문제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가 나라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가의 문제 포인트를 보면은 고령, 자산동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이제 가야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삼국시대 문제죠. 삼국시대 문제고, 문제 포인트는 가야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야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숫자 8 나오면 고조선 찍으라 했죠. 2번 임신서기서. 임신서기서는 백제죠. 신라죠, 신라. 신라의 유교 경전 내용이다. 3번 안동 도호부가 설치된 거. 이제 이게 고구려 멸망하고 당나라가 설치한 고구려 옛 땅의 통치 기구죠. 그다음에 4번 22 담로 백제의 무령왕. 우리는 근데 22 담로 하면 무령왕만 공부하면 안 된다. 뭐도 공부해야 된다. 무령왕의 무령왕릉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 무령왕릉은 이제 벽돌 무덤이라 했고, 중국 양나라 양식이라 했죠. 양나라 양식이라 해도 되고 그냥 중국 양식이라 해도 돼. 근데 이제 보통 뭐가 나오냐면 중국 양나라가 나오지. 그 다음에 5번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경위를 알아본다. 정답은 5번이죠. 처음에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이전하는데, 이거를 상징하는 유물이 호미형 그릇이고, 사건으로 얘기하면 광개토대왕이 이제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신라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3번도 틀리면 안 돼요. 4번 볼게요. 자, 4번에 보면 국보 제242호로 나와 있는 우이진 봉평리 신라비 병부, 요게 포인트죠. 병부라는 게 포인트니까, 병부 나오면 누구냐면 이제 법풍왕이죠. 법풍왕. 그럼 법풍왕하고 관련 있는 거. 정답은 3번인데, 1번에 보면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 지증왕, 관료전에 지집했다 신문왕. 3번이 법풍왕이죠. 4번 독서 상품까지 실시하니까 원성을 사죠. 원성왕. 5번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했다. 이게 진흥왕.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볼게요. 5번에 보면 4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고, 5번에 보면은 이제 삼국시대 문화재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난 뭘 보고 알았냐면 평양의 뭘 보고 알았냐면 평양의 벽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평양의 벽화를 보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보면 고구려의 벽화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고구려의 벽화가 아닌 거.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고구려 벽화가 아닌 거는 5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내가 볼 때는 2번, 3번, 4번은 확실히 고구려 벽화가 아니고, 고구려 벽화고, 2번에 보면 이건 뭐야? 2번은 적객도, 3번은 사신도, 4번은 씨름도. 이제 1번이 뭐냐면 1번이 이 교회도인가 그럴 거고, 5번이 이게 박익이라는 벽화도 올 거야. 아마 박익. 이게 고려시대 건데 이건 좀 틀릴 수 있는 문제. 맞추면 땡큐고 5번 문제 틀려라. 자 6번 볼게요. 6번 가와 나 사이에 옳은 것은 잔치를 크게 열어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왕과 동그라미 소정방 및 여러 당상을 안고 의자에서 자평들이 목을 메고 울었다. 여기 보면은 가에 보면 보기에 보면 가에 보면 소정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백제 사람들이 울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백제 멸망인 것 같아. 나에 보면은 기벌포 기벌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나당 전쟁이죠. 그러면 나당 전쟁과 백제 멸망 사이에 있었던 거. 그럼 뭐 고구려와 관련된 거 찍으면 되겠죠. 그럼 고구려와 관련있는 건 4번하고 5번인데 4번은 이제 의지문덕이고 그러니까 이건 의지문덕 저합이고 정답은 5번이죠. 5번. 안승이 금마저요. 금마저 어디냐면 익산에 이제 왕으로 임명되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삼국시대 순서나라는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요것도 6번도 삼국시대 문제였다. 자 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에 보면은 문제 포인트는 해동성국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뭐겠어요? 발해지 발해. 그럼 발해 고르면 되겠네. 1번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다. 요새 광군이 핫하다고. 고려 정종이죠. 2번 구서당 10정 통일신라 신문화. 그 다음에 3번 광덕 준풍. 요거 나오면은 고려 누구지? 광종. 외사정. 요거는 이제 어느 왕인지는 뭐 요새 모르지만은 일단 통일신라가 확실하다.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제도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자, 순서나라는 문제 무조건 나온다 했습니다. 8번에 보니까 내가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통일신라 말에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인데 요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먼저 가부터 볼게요. 가에 보면은 적고적인 난인 것 같아요. 나에는 김원창의 난이네요. 다는 이건 진짜 이거는 좀 공무원 시험이다. 8번에 보면은 청해진의 청해진이네. 청해진. 이거는 나도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 일단 내 생각인데 한번 나도 볼게. 김원창의 난이 먼저 일어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해진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지 않을까. 느낌상 정답은 4번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4번이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김원창의 난이 해공왕 때거든. 그리고 청해진의 난이 있었던 건 이제 신무왕 때. 적고종의 난은 이제 진성여왕 때니까 순서로 왕의 순서로 따지면 얘가 먼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옆에서 정답지를 보니까 정답은 4번 맞네요. 요거는 틀릴 수 있는 문제. 틀려라. 맞추면 땡큐고.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에 보면은 지역사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 포인트는 공산성
부소산성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했다. 공산성 이런 거 나오면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공주, 웅진 이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소산성 이렇게 봐야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다. 1일차 2일차 이 왜 이래? 여기가 이제 낙하암 있는 데죠. 3일차 익산 미륵사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가에 보면은 송산리 고분군 여기서 이제 백제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인데 금동 대학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참 좋은 문제네. 나에 보면은 나가 공산성인데 여기가 이제 온조왕이 한성으로 삼았다. 온조왕이 한성으로 삼은 게 아니고 문제를 이렇게 고쳐야 되겠지. 웅진시대 임시거초로 사용됐죠. 임시거초라는 게 웅진시대 이제 수도였다는 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나를 좀 고쳐서 얘기를 하면 온조왕이 왕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디냐면 풍납토성 이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강남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온조가 원래 강남의 나라를 세웠잖아. 그 다음에 다에 보면은 천정대 응? 옳은 걸 고르시오 아니야? 맞네. 천정대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천정대가 그거 정상 라 능산리 고분군 무령왕의 왕비한 무덤이 발견됐다. 이거 아니죠. 여기가 이제 능산리 고분군이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무령왕의 무덤이죠. 능산 송산리 고분. 그 다음에 마에 보면은 금제 마 익산 이륵사지에서 석타 해체 과정에서 금제 사리가 발견됐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뭐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가에 보면 백제 금동 대학로는 그래 이상하더라. 대학로는 능산리 고분군이에요. 이건 어디 있냐면은 이제 부여에 있는 거고 정답은 5번이네. 그래.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는데 익산 미륵사지에서 그 사리가 나왔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요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니까 김부에게 왕위를 있게 했다. 금강이 키가 크다. 뭐 신검, 양검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견훤은 아들 이름들에게 검을 붙여줬다고 했는데 이거 견훤이죠. 견훤. 나 뭐 보고 맞췄냐면 신검, 양검, 용검. 이거 보면 이제 견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번 사리문을 설치했다. 사리문은 뭐냐면은 내가 설명을 안 해줬는데 1번에 보면 사리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충성왕 때. 2번에 보면은 수도를 마진, 철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궁예. 3번 김웅돌 나오면 이제 지겹다. 신문왕. 4번 정계, 계백 요서. 요거 나오면은 요서. 요런 거 나오면 이제 왕건. 정답은 5번. 견훤은 나오는 게 항상 요거예요. 5월에 사시는 분 했다. 자, 넘어가서 11번 문제. 11번.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에게 봉사를 올려서 11번 문제 보면 문제 포인트는 최승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최승로는 보면 최승로와 관련된 사람은 성종이니까
1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한 사람은 태조 왕건. 2번 노비 안건법 나오면은 광종. 3번에 보면은 천년각과 보문각을 설치했다. 청년각과 보문각을 설치했다. 요거 나오면 이제 예종. 4번 권민세족의 전민 변정도가. 요거는 공민왕. 5번은 12목. 이게 성종이죠. 정답은 5번. 이거 너무 쉬워서 틀리면 안 돼요. 배점도 작잖아. 12번 가부대가 뭐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요거 나오면 이제 별기군이죠. 별기군. 그럼 별기군과 관련있는 거 여진이죠. 여진의 동북 구성. 정답은 3번인데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3번만 이제 별무반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해라? 옆에다 적어봐라. 사군 육진. 사군엔 최윤덕. 육진에는 김종서. 그 다음에 이거 세종대왕이죠. 2번 원나라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이건 고려군, 일종 고려군인데 이때 당시에 간 사람이 이제 김방경이라는 사람. 3번 했고 4번 김윤우. 용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김윤우라는 사람이 활약을 했고 5번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이건 삼별초. 이렇게 보면 별무반, 별기군, 별무반. 자, 그 다음에 진사님들 13번 밑줄근 이 역사책의 이름은 이 역사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역사책은 몇 청의 난이 진압된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좀 더 바로 알기 위해서. 자, 문제 포인트는 몇 청의 난이 진압됐다. 이제 역사책 바로 알자. 오케이 콜. 이게 삼국사기죠. 삼국사기가 갈려 있는 거. 정답은 4번. 자, 문제 한 개씩 볼게요. 1번부터 남북국 시대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남북국 시대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 그다음에 2번 사초와 시정기를 했다. 조선 왕조실록. 그다음에 3번 당군 고조선 이야기. 1년의 삼국유사. 5번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편.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 진사는 13분까지 내가 풀어본 걸 중에 보면은 틀려야 될 문제는 한 4개밖에 없어요. 4개. 좀 어렵게 나온 것도 있는데 한 4개, 3개 이렇게만. 그렇게만 해도 벌써 90점대로 내려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앞 뒤에 이제 근대사까지 틀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본인이 합격할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조국사 진울. 그럼 진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진울이 쌍심지를 키고 본다 했죠. 정의 쌍슈. 정답은 3번. 자, 1번. 1번에 보면 1번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해동 고승전 이거 나오면 이제 각훈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잘 안 나오고 2번은 많이 나오죠. 해동 일승 법계도 이거 나오면은 의상. 4번 교장 나오면은 이제 의천. 보현 10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화하였다. 이거 균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한국사 불교 문제 항상 나온다 했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지금 거기서 고려 문제 풀고 있습니다. 15번. 이번에 개정된 토지주도를 들었네. 인품을 배제하고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대. 인품을 배제, 전지, 시지를 배급한대. 그러면 인품이라는 걸 배제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역분전이라는 것은 이제 충성도에 따라 주는 거라 했고, 그 다음에 시정전시과라는 것은 이제 인품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전시과로 가겠죠. 그러면 개정전시과. 근데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제도를 실시의 당시에 고려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고려의 경제 상황을 고르면 되겠네. 1번 내가 수없이 얘기했다. 외관 나오면은 무조건 조선 찍으라고. 2번 도고라는 거 나오면 무조건 내가 얘기했다. 조선 후기 찍으라고. 3번 동시전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요거 나오면 이제 지중왕 찍어야 되고. 4번 사만통보 이거 많이 나온다 했죠. 요거 나오면 이제 숙종.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민간의 광산이 이제 민간의 광산 개발 요거 나오면 이제 덕대라 했죠. 덕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16번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이분은 프랑스의 도서관 사서로 갔다가 이걸 발견했다 했죠.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그래서 박병선 선생님께서 이걸 찾아왔다 했죠. 그럼 직지심체 요절이니까 이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죠. 3번. 요거 나오면 이제 직지심체 요절이고 1번에 보면 군주의 도를 강조했다. 성악 집료 성악 10도 근데 군주의 도를 강조했다. 성악 10도. 2번은 양안. 양안이 아니고 민정문서. 4번은 초조대장경인 것 같네요. 5번은 삼강행시의 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네요. 17번 봅시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자. 가는 다루가치라는 사람이 있고 나가 왕이 시에 나가자 뭐 이인임이라는 사람 나왔네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냐 원나라 간섭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겠네요. 여러분한테는 1번에 보면 화통동암이라는 게 나오는데 화통동암 나오면 이제 최무선인데 최무선이 활약했던 시기가 이제 우왕 때니까 이때는 우왕이 막 즉위했을 때니까 1번은 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이자춘이 쌍성총관부 나오면은 무조건 누구 찍어라? 공민왕을 찍어라. 3번에 보면 정중부 나왔다. 그럼 무신정권 찍어라. 근데 이건 무신정권 가긴 했고 4번 최후가 강화도로 옮겨서 항전했다. 이거는 대몽항쟁기. 천령 이북을 요동정보를 추진했다. 이 사람 최영이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2번하고 5번 중에 헷갈려 할 수 있겠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18번.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18번. 18번 밑줄공 왕의 제2기간은 왕이 말했다. 장영실.
그럼 장년실 나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장년실 나오면 누구 찍어야 돼? 세종대왕 찍어야 되지. 그럼 세종대왕 찍어보자. 1번 갑인자라는 게 있고, 갑인자라는 게 있고, 개미자라는 게 있는데, 갑인자가 세종이고 개미자가 태종이에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나도 이거 한 번씩 헷갈리는데 이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2번 무에도 보통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지. 정조 때 그 만들어진 책이죠. 이게 무에도 보통지라는 게 이동무라 백동수인가? 이동무. 그다음에 3번 훈련도감. 훈련도감 나오면 이제 임진왜란이고, 임진왜란 나오면서 같이 누가 나왔는데 유성룡 선생님도 같이 나와야 되죠. 3번 4번 동의보감 누굽니까? 허준. 5번 농사직설. 요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심각하다. 자, 19번. 야, 19번 문제는 이거 기출문 이거 한 번 이거 두 번 나왔던 것 같다. 19번의 문제 보면은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했다. 옥당과 옥서의 별칭이다. 일단 봅시다. 이거 19번 문제는 몇 번이나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기출문제 나왔고, 혹시 기출문제 풀어본 학생들 좀 봤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그 궁중의 서적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면 홍문관이에요. 홍문관. 또는 이제 옥당, 옥서라고도 불리는데,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여기는 한성부. 2번 사원부 사관원. 이거 맞죠? 2번이 정답이고, 3번 비변사. 4번 왕의 직속으로 왕명을 얘기하는데 어디지? 승정원이죠. 5번은 의금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가의 교육기관은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이다. 대성전이 있다. 지방관.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향교하고 서원을 보면 둘 다 대성전에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관아랑 가까운 곳. 관아랑 가까운 곳이 향교거든요. 그러면 향교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볼게요. 1번 전문관계 칠제가 있다. 여기는 국학. 고려 예종 때죠. 2번에 보면 이거는 서원. 대표 지금 얘기하는 게 소수 서원이죠. 지금 모니터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생원 진사에 합격하여. 이건 성균관. 5번은 고려 국자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20번 문제도 많이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번. 지금 조선시대 하고 있네요. 21번에 보면은 가는 한과 봉은 정씨의 소생이다. 어머니가 윤씨가 폐비되었다. 정씨 어찌 내 어머니.
뭐 문제 포인트가 이거 같은데 가해 보니까 해비윤씨,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뭐 대윤 소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무갑기을 갑자사화, 이거는 의사사화 이렇게 되는데 요 사이에 들어갈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정답은 조광조죠. 그럼 조광조를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1번 허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럼 허적의 깝친 경기갑 경신황국. 2번 정렬인 모반사건 기축옥사. 기축옥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뭐 정렬이면 아니라고 얘기하지 뭐. 보통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서인의 정철이 권력을 잡게 되죠. 3번 현량과를 실시했다. 이게 조광조죠. 이게 조광조.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보면은 조의제문 나오는데 조의제문 나오면 이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무오사와. 5번에 보면 탕평비를 건립해야 때 이건 영조죠. 그래서 21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선릉에서 만나는 조선의 예와 악. 제위기간에 예악을 정비했다. 악학개봉을 했다. 국조오례를 했다. 악학개봉, 국조오례, 이거 성종이죠. 성종. 그럼 성종 때 걸 찾아보자. 1번 쿠왕찰요 명종. 2번 경국대전 성종. 그럼 정답 2번이네. 22번 틀리면 안됩니다. 3번 1번 상평통보, 이건 숙종이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상평통보를 법화했... 넘어가자. 이수만 먹고 없어요. 쿠왕찰요 명종, 초계문신제 정조, 동국문원비고 영조입니다. 진사님들 21번 22번은 솔직히 얘기하면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23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또 있긴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해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 전쟁이라 했다. 문제 포인트는 전쟁, 김시민 이런 거 나오니까 정답은 이제 임진왜란이겠네. 임진왜란을 골라보자. 1번에 보면 임경업 장군이 나오는데 이건 병자호란이고, 2번에 보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평양성 탈환. 내가 소시에 몇 번이나 얘기했다. 평양성 탈환할 때 책에는 유성룡이 탈환했다고 나오는데 유성룡이 탈환한 게 아니고 유성룡이 안내해줬다고 했지. 3. 옳지 않은 것이네. 그럼 정답 1번이네. 1번.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죠. 한산도 앞에 하객짓. 자, 24번. 24번부터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네. 겸재정선. 정선하면 이제 인왕제색도가 특징인데 정답은 3번. 옳은 것. 정답은 3번. 자, 이 그림을 계속 좀 많이 보세요. 1번 그림도 많이 나와요. 영통 동구도. 이거는 강세왕이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조선 후기. 시기도 적어줄게요. 조선 후기. 그다음 2번은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송석원 시사야 연도래요. 이거 김홍도 선생님이 그렸대요. 이것도 조선 후기 거고. 3번은 이제 너무 유명한데 인왕제색도. 이게 인왕제색도라는 게 뭐냐면 인왕산이 어디 있는 거냐면 서울에 있는 그냥 산을 그린 거예요. 인왕제색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모습을 그리는 기법을 진경산수화라는 데 있죠. 진경산수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안견의 목류 도원도. 그리고 5번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한인 강유람 도건이래요. 이게 정수영이라는 분이 그렸대. 안견의 목류 도원도는 조선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선 후기래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 25번 이제 전 반쯤 했습니다. 힘내봅시다. 자, 25번도 내가 그냥 보니까 틀리면 안 돼. 왜? 2필에서 1필이래. 그럼 무슨 법? 균형법이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1번 정답 1번이네. 선무공간포. 자, 2번 볼게요. 2번은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눴다. 이건 공법이죠. 이건 이제 세종대왕. 3번에는 진대법이 있는데, 진대법은 고국 천왕 그리고 을파소가 세트로 나와야 되고, 4번 수신전 슐량전 이건 과전법. 5번 제2보 고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5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24번은 그래도 여러분 인왕 제설도는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 보면 다음 자료의 상황에 나타난 시기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비변사에서 아래기를 삼남에서 특산물 종이를 바치는 공인이 척언하기를 승려들의 숫자가 줄어 종이의 양이 부족한데 공인의 종이를 몰래 사든 책문은 배는. 지금 26번에 읽어보면 내가 모르겠어. 몰라.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책문도 모르겠고 몰라.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보기만 보고 맞추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2번이 발해죠.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솔빈부라는 단어가 뭐냐면 국가가 이곳에서 말을 키운다 했죠. 말을 생산한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기를 보면 1번부터 5번 중에 한 개만 다른 시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6번 문제도 보자마자 와 어떡하지 하지 말고 26번을 보면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27번.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연행사를 갔대. 그가 갔다 왔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물을 비유했대. 이거 박제가죠. 박제가. 내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문제는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다.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다. 조선 후기 실학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실학의 대표적인 사람 내가 공부하기 싫다. 그럼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이 사람들만 공부하라 했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인데 1번부터 봅시다. 1번 기기도설로 거중기를 했다. 이건 정약용. 2번 강화학파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정제두. 4번 열하일기 박지원. 5번 누굽니까? 산업공상으로 신문제 유수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가 얼만큼 외웠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28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은 김종호 선생님이 나오네. 이거 대동여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동여지도도 틀리면 안 돼. 근데 내가 대동여지도를 몇 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거 목판으로 제작했고 휴대가 가능하다 했죠. 정답은 2번 아니야? 휴대가 가능하고 목판으로 만든 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최초로 백미를 척도했다. 이건 내가 안 가르쳤는데 동국지도. 3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태종 때 만든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게 제일 오래됐다 했죠. 이 지도는 외우라 했고. 4번 택리지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을 건데 이중환의 택리지인데
내가 혹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디 가면 국밥이 맛있다, 뭐 약간 가이드북 같다는 거. 5번 조선 팔도 고금 총남도, 이거 김송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건 알 필요 없고. 그래서 28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 자, 29번. 자, 진주의 난민이, 진주 난민. 야, 박규수 보내. 이거 그거죠. 진주 농민 봉기. 진주 농민 봉기 하면은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삼정 이정천 아니야? 농민 아니면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 2번. 그러면 요거를 한 개씩 풀이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1번 청해 군대에서 진압되었다, 이모군란. 3번 서북인에 대한 차별, 홍경래의 난.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포접제, 남접 더하기 북접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동학이라 했습니다. 5번은 방공령. 30번. (30번부터) 보니까 근대사네. 왕이 말하였다. 요즘 서원이 사무와 자손을 주관하고 붕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로 인해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이 누구의 본부대로 서원을 철폐하자. 누굽니까? 흥선대 영군이죠. 그러면 흥선대원군과 관련 있는 거 골라보자. 정답은 4번이네. 1번 보면 장룡령, 정조. 2번 나선정벌 나오면은 효종. 3번 속대전, 영조. 4번 얘기 안 할게요. 4번 했으니까. 4번 독립문 나오니까 독립협회. 이렇게 되겠죠. 지금 30번도 틀리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자, 31번. 어재현, 미미, 광어. 그럼 미국하고 싸웠던 시기. 강화도 조약 앞이겠네. 정답은 2번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사님들,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조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문제가 좀 여러분이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앞에서 좀 틀리셨으면 이 뒤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맞춰줘야 좀 만회가 되지 않겠어요? 32번. 자, 또 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가 수신사 김기수. 내가 볼 때 이건 1차 수신사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암행어사를 위장했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조사시찰단이야. 다른 말로 이거 신사유람단이야. 일단 두 개의 공통점은, 일단은 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 1차 수신사 같은 경우는 강화도 조약의 일환으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신단을 보내는 거야.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의 일환이야. 그 다음에 어윤중의 암행어사,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일본을 배우러 가는 거야. 내가 갔다 와서 그 얘기 안 했어요. 갔다 와가지고 뭐 세관 만드는 거, 박물관 만드는 거 이런 거 배워왔다고. 그죠? 이때 당시 내가 또 그 얘기도 했을 거야.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반대가 이때 있었죠. 그 반대가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 때문에 몰래 위장하고 갔다고. 그러면 미국하고의 조약을 찾으면 되겠네. 정답은 1번 아니야? 32번. 1번인 것 같은데. 1번이야 2번이야. 강화도 조약은 확실히 아니고. 그럼 이건 3번은 땡. 한성 사보막.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1번. 일단 1번은 어느 시기인지 잘 헷갈린다. 패스. 2번 통리기부왕후. 요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 1800, 한 70 요때쯤 되지 않았을까? 나도 2번도 헷갈리지. 3번은 확실하지. 강화도 조약.
1876년. 그러니까 요거 앞이겠죠. 4번은 제2차 가보게요. 그러니까 앞일 거고. 5번은 이게 프랑스하고 맺어진 조약인데 정답은 2번 같은데. 2번이에요. 아, 이거는 시기 맞추는 문제라서 여러분한테 어렵겠다. 사실 32번 틀리세요. 자, 33번. 자, 33번의 문제 포인트를 보면은 이제 전주 화약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군국 기무처가 폐지됐대. 군국 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주 화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군국 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대. 이게 1차 가보개혁이겠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건 이제 뭐가 있을까? 정답은 1번이죠.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왜 1번인지를. 전주 화약을 맺은 이유는 청과 청일 전쟁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약을 이 화약을 체결했죠. 체결했어요.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해가지고 해산을 했는데 이제 일본군이 이제 청나라 군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을 강제 점령하죠. 그 결과 민씨 정권이 붕괴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정부랑 동학이랑 화해를 맺으면서 한 게 이제 동학은 전라도 지역 항에서 직강소를 설치해달라고 했고 동학은 정부에게 동학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달라 했죠. 그 정부의 이름이 교정청. 이 교정청이 나중에 이제 군국 기무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민씨 정권이 붕괴되면서 교정청이 이제 군국 기무처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요것도 이제 본인이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안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힘내봅시다. 34번 16개 문제 남았습니다. 34번에 보면 이제 원수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광무개혁이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광무개혁 나오면 무조건 지게 찍으라고. 정답은 2번이죠. 1번에 보면 1번이 별기군인 것 같아요. 방문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소죠. 정부가 만든 인쇄소. 다음에 4번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이거는 제2차 가보게요. 다음에 5번은 이제 유경공원. 우리 이제 외국어 교육 기관이죠. 이거 공립입니다. 이때는 당시 헐버트가 활동을 했죠. 35번 35번에 보면은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신흥무관학교 110주년 기념식. 여기서부터 이제 일제강점기네요. 여기 보면 신흥 35번 신흥무관학교라는 단어가 아니네요. 근대사네. 신흥무관학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안창호 선생님이 나오네요. 이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신민회인 것 같습니다. 신민회 하면은 무조건 이거 찍으라 했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정답은 5번.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거 조선어 학회죠.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는데 조선어 학회는 1940년에 민족 말살기에 의해서 해산됩니다. 2번 조선혁명선언문 신채호 의열단. 3번 분화로드 운동.
농촌 계몽운동 이거 1920년대 동아일보에서 주도했고 4번 독립공책 임시정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자, 36번에 저는 문제를 보니까 차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요거 보니까 국채보상운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 회사령이 폐지되었다. 요거는 1920년대. 그 다음에 2번 김광재의 발의로 시작이 되었다. 서상돈, 김광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한 게 국채보상운동이죠. 대구에서. 색동해라는 게 뭐냐면은 이름이 너무 귀엽죠. 색동해. 색동해라는 게 뭐냐면은 소년운동이에요. 이거 방정환 선생님. 근데 중요한 건 방정환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서는 방정환 선생님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도교죠. 도교. 4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쳤다. 요건 뭐라고 한다 했어요. 요거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친 거. 신강해. 5번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죠. 5번 중국 프랑스 노동자들 힘내라고 편지를 보냈다. 원산 노동 총파업. 이것도 이제 신간회가 주도했죠. 잠깐 요거 좀 얘기할게요. 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요 연도 순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신간회가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신간회가 1927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장 헷갈리는 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하고 원산 노동 총파업하고 연도가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원산 노동 총파업이에요. 순서상. 요 순서 반드시 여러분 좀 보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 잡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37번. 37번에 보면은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군이 한국에서 정치 경제상의 탁월의 이익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 내가 보니까 포츠모스 조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러시아가 이제 일본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포츠모스 조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포츠모스 조약이 대충 1904년에서 포츠모스 조약이 1905년일 거야. 이 포츠모스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러일 전쟁 당시에 러일 전쟁이 1904년인데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조약.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졌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1905년 이후를 이제 찾아보면 되겠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가 되고 고정 이제 이것도 학생들 순서 많이 틀리던데 헤이그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자 을사늑약을 맺어요. 을사늑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감부야. 그 다음에 외교권 박탈이야. 그러고 나서 고정이 억울하대.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그러면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선생님을 보내. 이위종. 그래서 이위종 선생님을 보내는데 여러분이 요새 알아야 되는 거 이상설 선생님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죠. 자 헤이그 특사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고종이 강제 퇴위돼요. 그리고 강제 퇴위되고 나서 이제 정미치조약을 맺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틀리는 게 정미치조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같은 말이고
틀린 건 뭐냐,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군대 해산을 여기다가 이제 군대 해산하기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가 해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 정미의병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정미의병 안에 13도 창의군, 그 다음에 뭐 국제교전단체 승인, 이거를 이제 뭐야, 대한매신보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일제강점기네. 보니까 38번에 보니까 그냥 넘길게요. 38번에 보니까 이 그림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중의 계몽을 쓴 노동야학이다. 이것도 근대사네. 내가 어떻게 근대사라는 걸 알았냐? 요 책 중요하다 했죠. 서유견문. 서유견문이란 뜻이 서쪽을 보고 와서 쓴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유기준이라는 사람이 썼죠. 유기준.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유기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일본에게 공작이라는 자기를 받았지만 정작 자기는 안 받고 자기 아들이 받았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 문제는 인물싸움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자, 2번부터 볼게요. 갑신정변, 김옥균. 3번, 미국에서 귀국하여 서재필. 4번, 배제학당. 이거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아펜젤러라고. 5번은 관민군. 이거는 박정양. 박정양도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39번. 다음 가사에 보도된 민중운동은, 여기 보면 이게 이것도 일제강점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근대사네. 자, 여기 보면은 39번에 보면은 조선, 이건 일제강점기인데. 자, 39번에 보면 나 뭘 보고 알았냐면 조선밀립대학 기성회. 이게 뭐냐면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그러면 이게 1920년대인데 그러면 보면 1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1번에 보면 이거는 3.1운동. 2번은 이게 아마 1911년도 법안일 거예요. 사립학교 통제하는 거. 3번 이상제가 밀립운동. 맞죠? 이상제. 이분이 나중에 신간의 회장님이 되죠. 1대 회장이 되죠. 이상제 선생님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4번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뭐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한 게 뭐 한두 개겠어. 넘어가고. 통감부는 근데 1905년부터 이제 해가지고 1911년까지 유지되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5번은 여성 교육 나오면 무조건 그, 5번은 공무원 시험 나왔는데 찬양해라고. 5번은 공부하지 마세요. 자, 40번 볼게요. 40번.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야. 신안촌이라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홍범도 장군님이 있었고 나중에 강제로 이주하게 됐다고. 자, 1번 볼게. 1번은 유키즈 언더블록에 나왔다. 숙모학교 멕시코. 세계에서 제일 큰 코는 뭐? 멕시코. 정답은 2번이네요. 번호팩. 이게 연해주에서 발행된 신문이죠. 3번에 보면 서진서숙 나오니까 서진서숙. 이거 학교 이름인데 이건 북간도.
4번 임병창의 독립울군부, 이건 한반도. 5번 28 독립선언 도쿄, 이렇게 되겠죠. 솔직히 진사님들 40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신안촌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연해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도 여기서 만들어졌고, 이상설 선생님이 여기서 활동했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그 독립군 단체들을 반드시 보고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야, 41번 어려워 보이는데? 인물사 문제네요. 일단 이걸 모르겠다. 그럼 아는 사람부터 해보자. 자, 쓰시마 섬에서 순국했다. 이거 나오면 이제 그 최익현 선생님 니은에 보면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다. 이 사람이 허위예요. 허위. 이 사람이 아마 부대장을 했을 거예요. 부대장.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김창숙이라는 분을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김창숙 선생님은 아마 생소한 인물로 여러분이 평가를 받을 건데, 이 사람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지신 분이에요. 그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 아,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틀려라. 어쩔 수 없다 이거. 근데 이거 잠시만, 틀려라 할 게 아니네. 보니까 디귿에 보니까 한국 통사로 보니까 이건 박은식이네. 그래서 이거 소거법으로 풀면 되겠어요. 소거법이 뭐냐면 한 개씩 지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 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2번. 야, 문제 많이 왔노. 42번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자, 가볼게요.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열 것이며,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고쳐 보통 경찰관에 의한 경찰 제도를 대신할 것이다. 또한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와 교원들은 칼을 찬다. 자, 이게 중요한데, 교원은 칼을 차다. 이게 무단 통치기. 자, 나와봅시다. 경찰 선악은 관할 구역 안에 직결 처벌을 할 수 있다. 인도하여 처벌한다. 이거는 직결 처벌권이네요. 이것도 무단 통치기 같은데. 아, 가는 내가 틀렸네. 교원을 칼을 차는 것을 폐지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문화 통치기네. 그리고 문무관을 임명하고 조선인의 임명과 대우를 동등하게 하고. 다에 보면은 치안유지법, 아까 얘기했죠. 치안유지법 나오면은 1925년 문화 통치기. 순서는 가만 있어봐. 나가 제일 먼저 온 거 확실하네. 그럼 나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거는 왜 나는 답이 확실히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3번이냐면 이 법은 3.1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됐거든. 조선인하고 한국인하고 같이 한다고. 근데 치안유지법은 문화통치기 6년이 지나고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올 수 있겠네. 야, 이 정도 레벨로 나오면은 많이 틀리겠는데. 큰일 났는데. 이게 한능검이 한 번 진짜 대박으로 쉽게 냈다가 아니라 싶었나봐.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군 부상한 시험에도 무조건 한국사 능력검 시험 들어간 데가 이게 내용이 확대되고 경찰 공무원까지 다 확대가 되니까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점점. 43번 보니까 침체된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임정에 대한 얘기인데, 보면 문제 포인트는 창조파하고 개조파하고 싸우네. 이건 상하이 임시정부잖아.
그리고 창조파하고 개조파하고 싸운 게 국민대표회의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은 창조파, 개조파가 탈퇴하고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취임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회의를 하고 있을 시기니까 정답은 요거네. 1번. 자, 그 다음에 44번 이달의 인물. 44번 김병로 선생님. 이거 인물사 문제인데, 이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사법원장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 1대 대법원장 했던 분이죠. 1대 대법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뭐 했냐면은 그 반민족 특별법 만든 분 만들고, 이분이 헌법 만들었던 분이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이거 모르는 애들 많을 건데, 이거는 김병로. 근데 우리 책에 적혀 있어요, 진사님들. 그 어디 적혀 있냐면은 그 우리 책에 보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보면 이 책에 적혀 있어요. 우리 책에 내가 적어놨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남북 협상을 주도했다. 김규식. 정읍의 단독 정부 이승만. 3번 삼균주의 조소왕. 5번 건국 동맹을 주도했다. 여운형. 45번 보니까 독립군인 것 같네요. 내가 뭐 보고 알았냐면 양세봉. 죄송합니다. 양세봉 보고 알았고, 조선 의용군 보고 알았다. 양세봉 나왔으니까 조선혁명군이네. 조선혁명군의 특징은 중국과 연합했다. 중국 뭐 의용군, 중국 호로군, 중국 팔로군 뭐 이런 군대랑 연합을 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겠네. 아닌데 3번 아닌 것 같은데. 정답 1번이네. 1번. 3번은 1번 3번 중에 하나인데 3번은 그거네.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이제 팔로군을 영업하면 의용군 이렇게 되는데, 1번에 조선혁명군, 2번 자유시 참변으로 다 약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그 자유시 참변으로 살아남은 부대들이 이제 3부를 결성하잖아.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3번이 조선의용군 윤세주. 4번이 인도 미얀마 한국 광복군. 5번 북만주 중에 한국 독립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사님들이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이 기출 문제 있는 이 보기만이라도 좀 잘 보고 시험 보러 가세요. 자, 46번에 보면 공출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공출 나오면은 1940년대 민족 말살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강점기 문제 중에 그 시대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10년대 뭐 20년대 뭐 30년대 뭐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은, 근데 내가 이걸 공출을 몰라도 이걸 풀 수 있잖아. 정답 5번이네. 왜 5번이냐? 태영이라는 게 뭐냐면 무당 통치기다. 아시겠죠? 자, 47번부터 이제 보니까 현대사네요. 현대사는 무조건 만점입니다. 자, 국민이 원한다면 사임할 것입니다. 정 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치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4.19 혁명이네.
나에 보면 유엔 헌장을 중수한다. 반공의 제1의 국시로 삼는다. 이거 5.16 군사정변.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거. 뭐 그런 거겠지? 허정의 과도 정부나 아니면 장면 내각이나 이런 거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허정의 과도 정부일 때 3차 개헌을 했죠. 장면 내각일 때 4차 개헌하고. 정답은 3번. 아, 요것도 조금 학생들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번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조봉암을 사용시켰다. 조봉암을 사용시킨 사람은 이승만. 2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 5.16 군사정변. 야, 현대사도 좀 어렵게 나오긴 하네. 4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 긴급조치 폐지. 여기 보면 긴급조치 나오면은 긴급조치 나오면 누구 찍어야 되냐면 긴급조치 나오면은 유신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48번 보자마자 느꼈다. 틀리면 안 된다. 48번 그림을 보면 조선 총독부 철거하는 모습이 나오죠. 조선 총독부 철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 이제 누구 찍어야 된다? 김영삼 대통령을 찍어야 된다. 그럼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 있는 거. 1번. 그죠? 2번은 누구냐면은 노무현. 3번 노무현. 4번은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켰다. 이거는 이제 전두환.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5번 6.3 시위 박정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48번 같은 거. 49번. 야, 이건 좀 어렵네. 요건 좀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 보면 질병관리본부랑 아시아 에이펙.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에 보면은 민주노총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생겼고, 2번에 보면 IMF에 돈 갚았다는 사람인 김대중. 야, 이거 어렵네. 3번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요거는 야, 이거 이 시험 조금 어렵네. 이렇게 나오면 우리 다 떨어지겠는데? 3번에 보면 이제 노태우. 4번에 보면 이 시험지를 내가 뽑아갖고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다. 4번에 보면 중학교 입시대제 폐지하고 무추첨제랬다. 이거 박정희. 5번에 보면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 이거 노무현. 자, 그럼 문제 포인트는 저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행정 중심의 복합 도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세종시 아니야?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 답지 한번 볼까? 맞네. 야, 이거 상당한데. 50번. 50번은 남북한 문제. 남북관계. 민족 자존과 통일 복령을 통해 7.7 선언을 발표했다. 일단 패스. 뭐 일단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패스해. 모르겠다 싶으면 패스해. 나 이산가족을 처음 만났대. 이산가족을 처음 만났으면 누구겠어? 전두환. 개성공단을 가야 된대. 합의를 했대. 김대중. 그럼 순서로 봤을 때는 나하고 라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가가 이제 어디로 끼워 넣어야 되냐, 이 문제겠지. 나하고 다. 그러니까 나다가 있는 곳이 지금 문제상 보니까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로인데, 내가 보니까 7.7 선언은 노태우죠. 노태우. 그럼 정답은 1번이 아니야? 3번. 가만있어 봐. 노태우니까 7.7 선언 노태우니까 순서대로 하면 나, 가, 라 이렇게 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야, 이거 54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네요.
음. 자,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학생들 문제를 풀어보니까 54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긴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학생들도 많이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뭐 제가 끝까지 또 기다리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송지우 진사님한테도 참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학생들 제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수업을 좀 타이트하게 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약속 시간을 좀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강하고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좀 약속 시간을 못 지킨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학생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 치러 갔을 때는 반드시 어, 어, 시험 치러 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삼국시대 문화재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 붕당 정치, 그다음에 독립군 전개도,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로 따졌을 때 1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 민족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을 반드시 좀 하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 뒤에 있는 인물사도 반드시 한 번씩 보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저한테 반드시 알려주셔야 제가 학교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 해주시면 저도 학교하고 저하고도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 방학 때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